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풍수 직원 시간입니다. 오늘 풍수 강의는 카톡으로 온 편지입니다. 주제는 고 박정희 대통령의 뇌물입니다. 그 카톡으로 온 편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맥도널드 더글러스 사의 중역의 데이빗 심승의 증언입니다. 한국의 열람전 참전으로 소원해진 미국과의 관계가 다시 우호적이 되었고, 한국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버리는 대가로 많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미국으로부터 이전을 받게 된다. 그 지원 중 하나가 M16 자동 소총이었다. 한국이 사용하는 무기는 단발식 카빈 소총으로서 M16과는 비교할 바가 못 되는 그야말로 장난감 같은 수준의 무기였고, 우리는 그런 무기를 들고 남북 대치 상황을 견뎌야만 했었다. 한국이 월남전에 군사를 파병하는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M16의 제조 수출업체는 맥도날드 더글러스사였다.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으로의 수출권을 따내게 된 뒤 한국을 방문한 맥도날드 더글러스사의 한 중역은 자신들이 무기를 수입해주는 국가를 찾아 의례적인 인사치레를 하게 된다. 한마디로 리베이트 공식적인 뇌물을 주는 것이었다.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 그것도 너무도 더웠던 여름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한다. 나는 맥도날드는 대통령의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 집무실로 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그리고 비서관이 열어주는 문 안의 집무실의 광경은 나의 두 눈을 의심케 만들었다. 커다란 책상 위에 어지러이 놓여진 서류 더미 속에 자신이 몸보다 몇 배나 더 커 보이는 책상 위에 앉아 한 손으로는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남은 한 손으로는 부채질을 하면서 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있었던 사람을 보게 되었다. 한 나라의 대통령 모습이라고는 전혀 믿기지 않을 정도였었다. 아무리 가난한 국가라지만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조차 힘들 정도였다. 하지만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을 보았을 때 지금까지의 모순이 내 안에서 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손님이 온 것을 알고 예의를 차리기 위해 옷걸이에 걸린 양복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나는 그때서야 비로소 그가 런닝 차림으로 직무를 보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카카, 미국 맥도날드 사에서 온 데이빗 심슨 씨입니다. 비서가 나를 소개함과 동시에 나는 일어나 대통령에게 예의를 갖추었다.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소. 앉으시오. 한여름의 더위 때문인지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긴장 탓인지 나는 무의식적으로 굳게 매어진 넥타이로 손이 가고 있음을 알았다. 내가 결례를 한 것 같소이다. 나 혼자 있는 이 넓은 방에서, 그것도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에어컨을 튼다는 것은 큰 낭비인 것 같아서요. 나는 이 부채 하나면 바랄 게 없지만 말이오. 이 뜨거운 볕 아래서 살 태우며 일하는 국민들에 비하면 나야 신선노름 아니겠소. 이보게 비서관, 손님이 오셨는데 잠깐 동안 에어컨을 트는 게 어떻겠나. 나는 그제야 소위 한나라의 대통령 집무실에 그 흔한 에어컨 바람 하나 불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만나봤던 여러 후진국의 대통령과는 무언가 다른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그의 말에 제대로 대꾸할 수 없을 만큼 작아짐을 느낄 수 있었다. 네, 카카. 비서관이 에어컨을 작동하고 비로소 나는 대통령과 방문 목적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예정대로 나는
내가 한국을 방문한 목적을 그에게 이야기를 했다. 카카, 이번에 한국에 저희 M16 소총의 수입을 결정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한국의 국가 방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보이는 작은 성의, 그러니까 이제 뇌물을 박 대통령한테 내미는 거죠. 나는 준비해온 수표가 든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무엇이요? 박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그 봉투를 들어 그 내용을 살피기 시작했다. 100만 달러라. 내 봉급으로는 3대를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큰 돈이구려. 차갑게만 느껴졌던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머물렀다. 나는 그 역시 내가 만나본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사람임을 알고 실망감을 감출 길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실망이 처음 그에 대해 느꼈던 왠지 모를 느낌이 많이 동요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카카, 이 돈은 저희 회사에서 보이는 성의입니다. 그러니 부디 말하자면 하나의 뇌물인 셈이네요. 대통령은 웃음을 지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나에게 말했다. 하나만 물읍시다. 예, 카카. 이 돈 정말 날 주는 거요? 카카, 맞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죠? 네, 카카.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카카, 그 수표가 든 봉투를 나에게 내밀었다. 그리고 나에게 다시 되돌아온 봉투를 보며 의아해하고 있는 나를 향해 그가 말했다. 자, 이 돈 100만 달러는 이제 내 돈이요. 내 돈이니까 내 돈을 가지고 당신 회사와 거래를 하고 싶소. 지금 당장 이 돈의 가치만큼 총을 가져오시오. 나는 돈보다는 총으로 받았으면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해주리라 믿소. 나는 왠지 모를 의아함에 눈이 크게 떠졌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100만 달러는 내 돈도 그렇다고 당신 돈도 아니요. 당신이 준 이 돈은 지금 내 형제, 내 자식들이 천리타역에서 그리고 저 멀리 월남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 내 아들들의 땀과 피와 바꾼 것이요. 그런 돈을 어찌 한 나라의 아버지로서 내 배를 채우는데 사용할 수 있겠소. 이 돈은 다시 가져가시오. 대신 이 돈만큼의 총을 우리에게 주시오. 나는 총으로 대신 받겠소. 나는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일어서 그에게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 반드시 100만 달러의 총을 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는 방금 전과는 사뭇 다른 그의 웃음을 보았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닌 한 아버지의 웃음을. 그렇게 그에게는 한국의 국민들이 자신의 형제들이요 자식들임을 느꼈다. 배영하는 비서관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을 다시 한번 둘러본 나의 눈에는 다시 양복 저고리를 벗으며 조용히 손수 에어컨을 끄는 작지만 너무나 크게 보이는 참다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 보였다. 나는 낯선 나라의 대통령에게 왠지 모를 존경심을 느끼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맥도날드 더글러스 맥도날드의 그 데이빗 심증이라는 사람이 이 중역이죠. 그 회사에. 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한테 당시 있었던 것을 적어본 것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자,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풍수에서 노력은 10%고 운이 90%다. 그러니까 노력을 통하여 운의 작용으로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흥망성쇠 길흉화복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발전 근원이 물론 노력 플러스 알파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큰 그 아이디어로 정치를 잘해서 이렇게 발전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발전하게 된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운이라는 것이 작용했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었다. 90%가 물론 그런 나라의 국운이 상승되려니까, 그래서 조그만 10%의 노력으로 이런 큰 나라가 됐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풍수가로서. 자, 어쨌거나 아무리 운이 좋다 하더라도요, 이러한 노력이 정말 나라를 위한 노력, 그 노력이 다른 쪽으로 썼다면 또 다른 곳으로 성공했겠죠. 그러나 우리 나라를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박 대통령의 업적, 박 대통령의 그 위대함, 박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의 모습, 너무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보릿고개, 먹고 살기 어려운 정말 67다의 나라에서 2만 달러가 될 수 있도록 그 박 전 대통령의 그 아이디어에 썼다는 거죠. 물론 근원은 풍수지만 어쨌든 사람으로서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간혹 보면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공산주의 사람인지 남의 나라 사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남의 나라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실은 존경이 앞설 것입니다. 위대하다고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고 살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해주신 분에게 지금 이상한 그리고 그분의 지난해죠. 100주년 탄생 100주년에 그 우표도 발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제가 항의를 했죠. 우정사업본부의 본부장실에 전화를 해서 그 비서한테 뭐라고 신원을 했죠. 그 사람들 역시요, 들어보니까 저를 보고 도리어 이상한 사람이라고 보더라고요. 완전히 좌파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지금 박정희 대통령의 그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의 그 흉상에 뺑기칠을 하고 말이죠. 그 하나 있는 기념관마저 폐쇄해야 된다. 너무너무 정말 속상하고 너무너무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은혜를, 그런 그 어른의 덕으로 이 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는데, 물론 정치를 하다 보면 작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공이 더 크잖아요. 공이 이만큼인데 그 조그만 과를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트집 잡는다면 그 인간으로서 이건 상정 못할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카톡이 온 것도 그분이 한국 사회를 보고 답답하니까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이런 실화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 집무실에 아침에 들어가면은 재떨이에 담배꽁초가 항상 20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만큼 나란 일 때문에 걱정하고 그 아이디어를 또 내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 직무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게 증거입니다. 그분이 다른 목적으로 그 앉아서 밤을 새가면서 담배를 그래 폈겠습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그분의 그 존경심은 우리 국민이 한 사람이라도, 물론 지난번에 또 소개한 바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분들 아니었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까? 건국 대통령에게 정말 우리 국민들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도 12월 26일 날 그 부하의 징제기에 총에 맞아서 돌아가셨는데요. 그때의 병원에 실려갔을 적에 그 옷을 벗겨서 보니까 박 대통령인지 감히 너무너무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러닝이 구멍이 뚫어진 러닝을 입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한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천하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신 살려주신 그런 어른에게 지금 새삼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너무 나라가 정말 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정치인들 그리고 좌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 이게 아니 지금 하는 짓 보면 말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하고 있어요. 그걸 감을 잡고 지금 그리고요 우파면 뭐하고 좌파면 뭐예요? 지금 현재 이제 뭐라 그래요? 야당 말이죠. 이 야당 이 사람들도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는 바로잡을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자기 표만 계산하고 있냐 말입니다. 정말 나라를 살리려는지 이 사람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이 정신 차려야 돼요. 야당이. 오늘 제가 좀 저도 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몇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천하에 없어도 자연활용법이라는 풍수라는 것이 흥하고 망하는 학문이고 이게 국어사전에도 되어 있고 또 우리는 예로부터 풍수지리학이 중요하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길은 지금 인간의 노력은 아까 말씀드린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90%의 운이 깨졌기 때문에 10% 가지고는 나라를 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나라를 살리고 우리 국민이 전 세계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은 바로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